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15항, 본말 표준어 우리 125페이지죠. 계속하도록 할게요. 제 15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아까 전에 14항이 준말 표준어이듯이 이번에는 15항이 본말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준말, 본말 관계가 있을 때 본말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라고요. 자, 예를 보시면 경황 없다, 경 없다, 경황 없다를 표준어로 삼았고요. 궁상 떨다, 궁 떨다, 궁상 떨다 이렇게 긴 말, 본말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귀계, 귀계, 그 귀를 파는 거 있죠? 그게 귀이계가 표준어가 되겠군요. 귀계는 비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낌새, 낌, 낙인 낌새, 낌 중에 낌새. 그 다음에 낙인 찍다, 낙하다, 낙치다 중에 낙인 찍다. 내왕꾼, 냉꾼 중에 내왕꾼. 돗자리, 돛 중에 돗자리. 뒤웅박, 댕박 중에 뒤웅박. 뒷물대야, 뒷대야 중에 뒷물대야. 자, 요게 용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보실 때 한눈에 보기가 좀 쉬울 겁니다. 이렇게 그 얘 있죠? 얘들의 그 맞는 것에 동그라미 치면서 그렇게 계속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돗자리, 돗자리. 그 다음에 뒤웅박, 댕박 중에 뒤웅박, 뒷물대야, 뒷대야 중에 뒷물대야. 옛날에 엉덩이 씻는 대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물대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구잡이, 막잡이, 마구잡이가 맞고요. 맵자하다, 맵자다, 맵자하다가 맞고요. 모이, 모 중에 모이가 맞고, 벽돌, 벽 중에 벽돌이 맞고, 부스럼, 부럼 중에 부스럼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기 있죠? 고름 나는 종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스럼이 맞고요. 그런데 거기 정월 대보름 때 먹는 그런 견과류 있죠? 그거 앞귀 달아나라고 먹는 씹어가지고 소리가 나면 앞귀 달아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견과류를 먹거든요. 그때 뭐 호두라든지 이런 거 먹는 견과류 같은 경우는 그거는 부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기의 뜻으로 부럼을 사용하면 틀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살얼음판, 살판 중에 살얼음판. 수두룩하다, 수두룩하다 중에 수두룩하다. 그 다음에 암죽, 암 중에 암죽. 그 다음에 어음, 엄 중에 어음. 그 다음에 일구다, 일다 중에 일구다. 죽살이, 죽살 중에 죽살이. 그 다음에 퇴박 맞다, 퇴 맞다 중에 퇴박 맞다. 그 다음에 한통치다, 통치다 중에 한통치다. 이런 식으로. 자, 참고 보시면 부럼은 정어 대부름에 먹는 견과류의 뜻이고요. 자, 붙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 이 원칙을 또 적용을 해요. 자, 그래서 아래로, 알로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아래로가 맞다는 거죠. 알로는 이제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본말, 준말 중에 본말이 맞는 경우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개는 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더 줄어들 수 있지만 명사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 수 없다. 거기하고 연관된 예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래로, 알로 중에 아래로만 맞다고 그랬죠. 이렇게 서로 그 표준어 규정하고 그 한글 맞춤법하고 서로 연계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용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규정이 그 한글 맞춤법 규정이 적용돼서 표준어로 이렇게 정한 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연계시켜서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2항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마음, 맘, 다음, 담의 준말은 표준어로 인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 마음과 다음, 담 이거 둘 다 맞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으로 해도 되고 다음을 담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균형을 깨는 처리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엄 중에는 어음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왜 어음만 맞겠느냐? 그러나 어음은 뜻밖의 고유어입니다. 한자어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그거는 고유어입니다. 사문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문적인 용어는 한자가 많거든요. 한자가 많은데 어음 같은 경우는 고유어로서 사문적인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문적인 용어인 만큼 맘, 담과 같은 생활 용어보다는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어음을 취하지 않고 어음만 사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비록 고유어지만 이렇게 본말만을 사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본말만을 표준어 삼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 다음, 담은 냈다 맞지만 엄 같은 경우는 어음만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귀이계가 맞고요. 이거 본말을 표준으로 삼은 예죠. 귀이계가 맞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부스럼, 부럼이 났다. 부스럼이 맞죠. 그래서 견과류 같은 거는 부럼의 뜻을
말을 사용하지만 그렇지만 종계의 경우에는 부스럼만 맞다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참고 마음 다음 이거는 네 개 다 맞지만 엄 같은 경우는 어음만 맞다. 그 다음에 붙임 아래로 알로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만 맞다. 요거는 준말을 표준어로 삼지 않았습니다. 명사와 조사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줄어드는 경우에는 대명사만 인정한다. 대명사만 줄어드는 거 인정한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표준어 규정 1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말과 준말 표준어. 이번에는 본말, 준말 둘 다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가 되겠군요. 제 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자, 얘 보시면 기억니은 거짓불이 거짓불. 그래서 이건 둘 다 맞아요. 이른바 그 거짓부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거짓부렁도 표준어입니다. 그거를 거짓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거짓불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을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 막대 이거 둘 다 맞고. 그 노을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그 노래. 그 노래도 역시 제가 아까 전에 저희가 일본 노래를 많이 배웠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MBC에서 창작 동요에 걸려서 이 노을이란 노래가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도 지금 너무 아름다운 노래로서 지금도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시대가 이렇게 변할수록 시대가 점점 시간이 쌓여갈수록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혜택을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거의 교과서에도 다 실리고 그런 수준의 노래가 되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막대기 막대 둘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망태기 망태 둘 다 맞고 머무르다 머물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두르다 서툴다 둘 다 맞고 서투르다 서툴다 다 맞는데 자, 여기 설명을 보시면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령을 인정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혹시 2주차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말 준말 관계가 있을 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건 뭐뿐이다? 본말뿐이다 라는 것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머무르다 머물다 서두르다 서둘다 그 다음에 서투르다 서툴다 다 거기서 든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음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 뿐이다. 가지다 갖다도 있었죠. 가지다 뿐이었고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본말 준말 표준어로 삼는 것은 다 맞습니다. 다 맞지만 모음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석세, 삼배, 석세배 이런 식으로 쓰는 말도 있고 안 쓰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쓰는 말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석세, 삼배 이거 뭡니까 이게? 뭐 굳이 아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삼배 중에 종류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특수 전문어기 때문에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우이, 신이, 신우 요거 좀 재밌는 거예요. 요거 셋 다 맞아요. 신우이도 맞고 신이도 있고 신우도 맞고 신우이, 신우가 맞다는 건 이해가시는데 신위도 맞습니다. 신위.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도 연계해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오누이, 오니, 오누가 있는데 셋 다 맞습니다. 오뉘도 뜻밖에 맞습니다. 오누이, 오니, 오누, 신우이, 신이, 신우 다 맞다. 자, 그 다음에 외우다, 외다 이거 둘 다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 암기하는 거 있죠? 외우다, 외다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기주거리다, 이주거리다. 이거 자꾸 빈정되는 거 있죠? 이기주거리다, 이주거리다 둘 다 맞고요. 빈정되거나 이제 불평을 말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찌꺼기, 찌끼 둘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찌꺽찌는 표준어다. 이런 말 잘 쓰지도 않죠? 어쨌든 찌꺼기 찌끼는 다 표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게다와 함께 게이다 게임의 경우도 꽤 널리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 후자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한 잘못인 잘못된 발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요건 이제 하여간 게이다 게다 같은 경우에는 게이다가 게다의 본말이 아니에요. 게이다는 그냥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만 맞게 있고요. 게이다는 본말 아니고 게다의 본말 아니고요. 그냥 틀린 표현이다. 그래서 게다만 맞게 했다.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로 머무르다와 같은 형인 짓무르다는 준말 짓물다의 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르다와 무르다가 물다로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자, 이거 보시면 짓무르다의 무르다 같은 경우는 집 플러스 무르다거든요. 그런데 무르다가 물다로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짓무르다도 짓물다로 줄어들 수가 없지만 머무르다 같은 경우에는 머 플러스 무르다가 아닙니다. 머무르다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물다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말씀드리면 무르다 같은 경우는 물다로 줄어들 수 없어요. 그래서 무르다, 물다, 무르다만 맞고 물다 틀리고요. 짓무르다, 짓물다 중에
중에 짓무르다만 맞습니다. 짓물다는 틀립니다. 하지만 머무르다 같은 경우는 머 플러스 무르다가 아니기 때문에 머무르다가 하나이기 때문에 머물다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아래 참고로 보시면 머무르다, 머물다, 서두르다, 서툴다, 서투르다, 서툴다 등은 본말과 준말을 모두 표준으로 삼고 있지만 모음의 어미가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머무르다, 머무르, 머물다, 머물 요거는 자음어미하고 결합할 때는 머무르고 머무르지 머무르니 머물고 머물지 머무니 요 리를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본말 준말 둘 다 결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음어미하고 결합하는 것은 머물러 머물렀다 이런 식으로 르불 개칙이 되니까 그래서 요 본말하고 결합하는 건 가능하지만 머물었다 이런 식으로 준말하고 결합하는 것은 안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모음어미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표에 따르면 잠시 청주에 머물렀다, 머물었다, 머물렀다는 해서 머물렀다가 맞는 거예요. 예, 머물렀다 같은 경우에는 1, 2, 3번 중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르불개책이 적용이 안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준말과 본말 관계에 다 해당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규정은 뺐다 해서는 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적용이 되는 게 대부분이고 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준말과 본말과의 관계에 그런 동사도 있다.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127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놀 중에 이건 본말 준말 둘 다 맞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둘 다 맞고요. 막대기 막대 둘 다 맞습니다. 신의 신이 신우 1, 2, 3번 셋 다 맞습니다. 신이 틀린 것 같지만 맞습니다. 오니 오누 셋 다 맞고요. 이게 주거리다 이 주거리다 둘 다 맞고요. 자, 외우다 외다 둘 다 맞고요. 참고로 개이다 개다 맞습니다. 머무르다 머물다 둘 다 맞고요. 머물러 머물러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에 따라서 머물러가 맞고요. 머물어는 틀리고. 자,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짓무르다는 무르다는 물다로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짓무르다가 맞다. 그렇지만 머무르다 머물다의 관계에서는 둘 다 맞다. 그렇게 약간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확인차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확 뛰어넘어가지고 표준어 사정원칙 이번엔 17항 우리 132페이지부터 또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훅 뛰어넘어서 132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단수 표준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절이 이제 단수 표준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 5절은 뭘까요? 예, 복수 표준어가 되겠군요. 그래서 134페이지에 복수 표준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 단수 표준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자, 단수 표준어 하나가 널리 쓰임.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형태가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복수 표준어 같은 경우는 다 동그라미를 이제 쳐야 되니까 굳이 그러셔도 되고 안 그러셔도 되겠습니다만 이 단수 표준어 같은 경우는 좀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맞는 것에 동그라미 치셔야죠. 예, 그러니까. 자, 단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 제가 설명을 안 드렸군요. 단수 표준어는 말 그대로 하나만 맞는 게 단수 표준어고요. 여러 개의 형태가 있을 때, 복수 표준어는 여러 개의 형태가 있을 때 여러 개 다 맞게 하는 것이 바로 복수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제 거든 그리다와 거둥 그리다가 있군요. 예, 거든 그리다만 맞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거든하게가 무슨 뜻인가요? 가볍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피크닉 가듯이 가볍게 소풍 가는 식으로 가볍게 짐을 싸는 것 그게 거든 그리다라는 말인데 약간 지금 1980년대나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좀 심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어를 좀 살려 쓰자는 그런 운동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운동의 좀 일환으로 이런 말이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고유어 아름다운 고유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려 쓰려는 그런 노력에서는 좀 필요하겠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쓰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거둔 그리다, 거둔 그리다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어박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한 곳에서만 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에서만 32년을 지내고 그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식의 한 곳에만 물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저하고 따로 이제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살게 되었죠. 하여간 그렇게 한 곳에만 지내는 것 이런 걸 구어박다라는 그런 고유어로서 나타낼 수가 있군요. 구어박다 틀립니다. 구어박다만 맞고요. 그 다음에 귀고리, 귀에꼬리 이거는 귀고리만 맞군요.
자, 귀고리, 귀에꼬리. 요거 저기 귀고리가 맞냐, 귀거리가 맞느냐. 제가 저번에 둘 다 맞다고 말씀드렸죠. 귀거리는 귀에 거는 모든 것, 이런 것조차도 귀거리예요. 그래서 귀에 걸 수 있는 모든 것 다 귀거리라고 부르고, 귀고리는 액세서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 예, 그 고리로 돼 있는 거, 그것만 귀고리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약간 요게 지금 귀지하고 귀해지하고 좀 약간 그거하고 좀 연관돼 있는데, 그 귀지가 맞았죠. 예, 귀고리가 맞고, 예, 귀해지, 그 다음에 귀에꼬리, 예, 요거는 예, 틀린 이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 귀개가 있었죠. 귀 파는 거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귀개 긴말이 맞아요. 긴말이 맞고 귀개가 또 틀리고, 예, 그러니까 약간 그 귀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군요. 예, 귀고리, 그 다음에 저기 귀지, 예,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짧은 거를 예, 맞게 했고요. 그렇지만 귀개 같은 경우에는 예, 긴 거를 또 맞게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귀팀, 예, 귀팀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귀지, 귀해지 바로 나오네요. 귀지가 맞습니다. 짧은 거, 귀해지 틀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개, 그거는 또 긴 게 맞고요. 귀개, 짧은 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까딱하면, 까딱하면이 맞고요. 그 다음에 꼭두각시, 꼭두각시가 맞습니다. 이거는 저기 옛날에 북한에 방공교육할 때 뭐 김일성, 예, 지금 이제 김정은의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뭐 김일성은 소련의 저기 옛날에 러시아 옛말이죠. 예, 소련의 꼭두각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공교육에 좀 많이 쓰던 말인데 요즘은 별로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것도 시대상의 변화가 있군요. 예, 꼭두각시가 맞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쭉 읽어가지고는요, 이게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 의미로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맞게끔 예, 고르는데 좀 약간 그 센스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런 걸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구인가 와서 꽃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의미가 되듯이 이런 거 하나하나도 그냥 읽어나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의미를 갖고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예, 그게 예, 더 맞고 틀리고를 훨씬 더 좀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 용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색, 예, 감정이 드러나는 얼굴, 요건 나색이라는 말과 헷갈리는데 내색만 맞게 했습니다. 내색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다음에 내숭스럽다, 내흉스럽다가 있는데 이거는 내숭스럽다가 맞아요. 예, 내숭스럽다. 내숭 저기 약간 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건데 좀 귀엽게 쓰는 표현이죠. 내숭이라는 것은. 그런데 원래 이게 한자어가 내흉입니다. 속이 흉하다는 거예요. 속이 흉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원래 뜻을 보면은 그야말로 흉악한 뜻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저 내숭으로서 약간 좀 귀엽게 표현하듯이 예, 뜻도 변하고 이렇게 형태도 변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숭이 맞고 내흉이 틀립니다. 내흉이 어원에 가깝겠습니다만 내숭을 맞게 한 그런 예가 된다고. 뜻도 바뀌었고요. 뜻도 귀엽게 바뀌었고, 예, 바뀌었다고 이렇게 형태도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냠냠거리다, 냠냠하다, 암냠거리다. 요거 중에 냠냠거리다가 맞죠? 예, 냠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기 저기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하면 암냠이 되겠죠. 암냠이 될 텐데 그렇지만 이거는 저기 우리가 똑같은 똑똑똑딱 이런 거는 똑같거나 비슷한 것은 예, 똑같이 적어준다, 비슷하게 적어준다 그 규정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똑같이 적어준다는 규정과 두음 법칙의 규정이 부딪혔을 때 똑같이 적어준다는 규정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앞에 한글 맞춤법 배우실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적어준다는 규정도 있고 두음 법칙 규정도 있는데 두 개가 부딪힐 때는 똑같이 적어준다는 규정이 이긴다. 그래서 냠냠거리다, 암냠이 아니라 두음 법칙을 적용한 암냠이 아니라 똑같이 적어주는 냠냠이 맞게 되는 겁니다. 냠냠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냠냠이 암냠이 있을 때 냠냠이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는 규정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돈말 발푼 앞에선 너라고 적어줘요. 내라고 적지 않습니다. 돈말 발푼 서도 마찬가지예요. 새 서가 있을 때 서라고 적어주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양대 혐자일 때는 이제 넋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뭐 한양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옛날에 저
돈 세는 단위로 양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이제 금을 많이 세죠. 예, 금이 요게 저 한 돈, 예, 10돈이 모이면 한 양이죠. 한 돈에 25만 원 정도 되니까 한 양 정도는 25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게 이제 넉량이면 1000만 원으로 치네요. 하여간 예, 금을 따지면 예, 그럴 때 하여간 내냥이라고 부르지 않고 넉량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되섬자, 예, 되 같은 경우도 한 되박 쌀 푸는 것, 예, 그 네모로 된 상자 있죠. 그걸로 한 대 푸는 게 그게 한 되라고 그랬고, 그게 10개 모이면 한 말이고, 그게 또 10개 모이면 한 섬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섬 같은 경우는 80kg니까 한 말은 8kg, 그 다음에 한 되 같은 경우에는 한 800g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그 다음에 섬자, 예, 이 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섬, 두 섬, 예, 석섬, 넉섬 이런 식으로 예, 부른다. 80kg짜리 그 쌀.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넉자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석자도 마찬가지예요. 석도. 예, 그래서 내라고 너나 내라고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다르다, 닫았다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본말 준말 관계 같은데 이거는 다다르다만 맞군요. 닫았다는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뎁살이, 대살이 우리 저기 비읍이 닿을 때는 비읍을 덧붙여 적는다라는 것, 햅살 이런 거 입살처럼 예, 그런 거 기억나시죠? 요거 뎁살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요게 왜 비읍이 덧붙느냐? 그게 대의 문제입니까? 쌀이의 문제입니까? 예, 쌀이의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그거는 비읍 시옷 계열 옛날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읍이 이렇게 붙을 때만 그러니까 합성어 만들 때만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읍이 덧나면 덧나는 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뎁살이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더부룩하다, 덧부룩하다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더부룩하다다. 그런데 더부룩하다 대신 더부룩하다를 맞게 했습니다. 자, 듬부룩하다 틀리고 더부룩하다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던과 든이 있을 때 자, 물론 이제 선택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든이죠. 예, 든. 그래서 가든지 말든지 보든가 말든가 이럴 때는 이제 든이지만 그렇지만 과거를 나타낼 땐 던이 맞다는 거죠. 선택을 나타낼 땐 든이 맞고요. 그래서 던가 든가 이거는 과거를 할 땐 던가가 맞고요. 예, 던가에만 동그라미 치시는데 든가도 틀린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저기 선택의 뜻을 나타낼 땐 든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던걸 든걸 예, 던걸 이것도 과거형은 던걸이 맞고요. 던고 던대 던지 다 과거형일 때는 던으로 쓰는 것이 맞다. 예, 그 얘기입니다. 뒤에는 선택의 뜻으로 쓸 때는 뒤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으려고와 을려고가 있네요. 을라고. 이거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려고, 내가 갈라고 예, 이런 말 많이 쓰죠. 다 틀린 표현이에요. 가려고가 맞습니다. 내가 하려고가 맞지 내가 하려고 이런 말 다 틀립니다. 하려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이렇게 표준어 규정에서 단골 문제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가 맞습니다. 가려고가 맞습니다. 하려고 갈라고 다 틀립니다. 예,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할래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게 틀린 표기예요. 하려야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려야 갈 수 없다. 갈래야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지만 갈려야 갈 수 없다 이런 말도 쓰죠. 그렇지만 그거 다 틀린 표기입니다. 하려야 할 수 없다. 가려야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려야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망가뜨리다 망가뜨리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멸치 멸우치 예, 메리치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대구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멸우치라고 다르게 불렀습니다. 큰 멸치가 멸치고요. 작은 멸치를 멸치라고 부르는 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예, 그거 자기 그냥 표준어는 아니고요. 다 멸치만 맞습니다. 크든 작든 다 멸치라고 부른다. 멸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밤비다치, 예, 요거 밤빛 노릇을 하는 사람, 즉 밤비는 밥 짓는 일을 맡는 계집종이니까 한마디로 그 식모, 옛날에 이제 집안에서 같이 이제 살면서 이게 밥 해주는 그런 사람들, 가정부라고 예, 또 뭐 부르기도 한데, 약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사는 예, 그런 분들 예, 가리키는 예, 그런 말이었는데 하여간 그 밤빛 아치 요거는 아치를 붙이네요. 아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사치라는 말은 예, 치를 붙인다고 그랬죠. 벼슬아치 밤빛 아치는 아치를 붙이고 장사치는 예, 장사 아치를 붙이지 않고 장사치라고 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밤빛 아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봉순이 언니인가? 예, 공지영 작가가 쓴 예, 그런 소설에 예, 그런 분들의 그 슬픈 삶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한번 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습, 보십, 보섭. 예, 이거는 이제 보습이 맞고요.
보습이에요. 예, 보습은 이제 보습학원, 이거 학원에 붙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 있죠? 그 쟁기의 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쟁기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밭을 뒤엎어야 되잖아요. 뒤엎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흙을 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밭을 한번 뒤엎는데, 예, 거기에 사용되는 게 쟁기고요. 옛날엔 소에다 끌었는데 요즘 트랙터에다 달아가지고 이제 끌죠. 예, 그런데, 그런 이제 쟁기, 예, 거기에 날, 그거를 이제 보습이라고 하고, 예, 보섭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본세와 본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세가 맞고요. 요거는 말 이렇게 할 때, 네 본세를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본세가 훨씬 더 좀 속이 시원하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틀립니다. 본세가 맞습니다. 예, 뒤에 나오는 상판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쌍판떼기라고 해야 좀 어감에 좀 맞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된소리로 좀 강하게 표현할 것 같은데, 예, 상판떼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세하고 상판떼기는 좀 서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둘 다 좀 세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약하게 표기하는 본세와 상판떼기가 맞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봉숭아와 봉선화가 있네요. 요거는 꽃이죠. 꽃인데 봉숭아 물도 들이죠. 근데 완전히 그러니까 고유화된 봉숭아가 맞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인 봉선화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유와 한자어가 결합한 봉숭화는 틀려요. 예, 그러니까 아예 고유로 쓰든지 아예 한자어로 쓰든지 그렇게 두 개만 맞고 그 두 개 짬뽕해가지고 복합해서 쓴 그런 봉숭화는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뺨따기, 예, 이거는 뺨의 비속어인데 이게 따기 시리즈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뺨따기, 뺨따구니 다 틀리고, 예, 뺨따기만 맞는데 철따구니 있죠. 철따구니, 예, 이런 게 있는데 떼기, 따구니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는 또 철따구니가 또 맞아요. 철떼기가 틀리고 철따기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철떼기가 틀리고 또 철따구니가 맞고, 그러니까 뺨따구니 틀린데 또 철따구니는 맞다. 그래서 그리고 좀 따구니 시리즈가 좀 있으니까, 예, 요거, 예, 하여간 중간중간에 이제 나온 대로, 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뺨따기가 맞고요. 뺨따구니는 틀리고, 그렇지만 철따구니가 맞다. 철따구니는 맞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뻐개다. 이거는 두 쪽으로 가르다는 얘기예요. 흔히 뽀개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그렇지만 뽀개다도 틀린 표현이고요. 뻐기다도 틀린 표현이고, 두 쪽으로 가를 때는 뻐개다, 그런 식으로 써야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뻐기다와 뻐개다가 있네요. 요거는 뻐기다가 맞아요. 뻐개다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뻐기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뽐내다, 자랑하다라는 뜻이죠. 예, 뻐기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지탈이 있는데, 예, 사자 모양을 한 탈이죠. 이거는 사자탈이 맞습니다. 사지탈 틀리고요. 그 다음에 또 상판떼기가 나왔군요. 예, 아까 본세하고 같이 외워두면 좋다고 그랬죠. 상판떼기가 맞고요. 쌍판떼기가 틀립니다. 우리 쌍판떼기라고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예, 그 표기가 틀리고, 그래도 그렇게 좀 순화시켜가지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화를 내면, 예, 화내면 이제 여러 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더 쌓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화를 내면.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심하다 싶을 경우에는 화를 낼 수 있죠. 당연히. 예, 인간은 그 감정 중에 하나는 분노니까. 예,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남을 비하하면서 강하게 그렇게 말하는 표현은, 예, 자기한테도 좀 말하는 사람한테도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상판떼기라고 그렇게 또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되겠군요. 물론 이제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제일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돈말 발품 앞에서는 설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아까는 너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대 섬자 같은 거는 석을 사용하는 게 좋겠군요. 석 이런 식으로, 넉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여간 새를 쓰지 않고 이렇게 양대 섬자 앞에서는 석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령, 예, 설령, 가정할 때 쓰는 말 설령이 맞고요. 그 다음에 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읍니다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습니다로 바꾼 것. 이게 가장 89년도 이전의 맞춤법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국어 어문 규정과 이후의 국어 어문 규정을 나누는 가장 기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글 맞춤법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89년도 거를 배우지 못하신 분은 다 읍니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노년층을 보면은 읍니다로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 전에는 읍니다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89년도에 습니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좀 이렇게 노년층과 그래도 중장년층 밑을 그렇게 구분하는, 예, 그런 기준이 된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름시름인데 시름시름이 맞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쓴벅쓴벅 썸벅썸벅인데 쓴벅쓴벅이 맞습니다. 자, 이거는 눈 있죠? 눈을 이제 천천히 감았다 뜨는 모양. 요게 쓴벅쓴벅이고요. 자, 칼이 이제 수박 같은 거 썰 때 이제 잘 이렇게 썰리는 거 있죠? 그건 또 썸벅썸벅이 맞아요. 그러니까 쓴벅쓴벅은 눈에 해당하는 때 그때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때 썸벅썸벅을 쓰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수박이 잘 썰리는 거는 썸벅썸벅을 써야 된다. 예, 그게 맞다. 쓴벅쓴벅은 또 틀리다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궁이와 아궁지가 있는데 아궁지란 말은 거의 안 쓰죠. 예, 아궁이가 맞고요. 안에 안해가 있습니다. 안해가 맞습니다. 안해라고 쓰는 표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보셨으면은 상당히 옛날 소설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1930년대 김동인 소설이나 이런 소설을 읽어보면은 안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 그때는 좀 헷갈렸습니다만 앞에 거 아내가 맞습니다. 앞에 것만 맞습니다. 어중간과 어지중간이 있는데 어지중간도 요즘 쓰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틀린 표기입니다. 어중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금팽이, 오금탱이가 있는데 오금팽이가 맞고요. 자, 오금을 좀 낮추어 부르는 말이죠. 여러분 오금이 저리다라고 그러죠. 무서울 때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는데 오금이 어딘지 아세요? 예, 무릎의 안쪽입니다. 무릎의 안쪽.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이 바깥 무릎도 있고 안쪽 무릎도 있죠. 거기가 저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금을 보통 사타구니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이 아니라는 것, 무릎 쪽이라는 것, 상당히 좀 내려와 있다는 것, 요금. 예, 이것도 그냥 이 시간에 좀 아시면, 예, 교양을 삼아서 아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래오래, 이거는 돼지 부르는 소리예요. 오래오래 잘 살았다. 그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돼지를 부르는 소리다. 오래오래. 그래서 도래도래라고 부르지 않고 오래오래라고 부르는 것이,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간 뭐 이거는 뭐 저기 축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전문 용어라서 이거는 뭐 굳이 아실 필요가 없겠군요. 예, 그 다음에 그 올시다 옳습니다. 정종수 올시다가 맞고 정종수 옳습니다. 틀립니다. 앞에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옹골차다, 공골차다, 옹골차다가 맞습니다. 좀 야무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두커니, 우두머니, 요거는 좀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두커니가 맞습니다. 우두머니는 틀립니다. 많이 쓴다기보다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두머니 틀리고 우두커니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투정, 잠투세, 잠주정 이거 있는데 잠투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저기 막 잠투정을 부를 때가 있는데 요게 저 술주정 비슷하게 잠주정이라고 아기가 잠주정을 부린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런 어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투정이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봉틀, 자봉틀이 있으면 재봉틀이 맞고요. 그다음에 짓무르다, 짓물다가 있으면 짓무르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집복대기, 집복세기가 있는데 집복대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쪽편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쪽이 맞습니다. 그 집복대기, 집복세기 요거는 저기 그 대기 같은 경우는 이 역행동화의 그런 예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군요. 자, 짓무르다, 짓물다 아까는 저희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저기 무르다가 물다로 줄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짓무르다만 맞는데 그 머무르다, 머물다 같은 경우는 둘 다 맞다고 제가 앞에 바르면서, 예, 설명을 했었습니다. 무르다, 물다는, 예, 줄어들 수 없습니다. 무르다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쪽과 편이 쪽과 편이 있는 게 아니라 쪽과 짝이 있군요. 쪽과 짝이 있을 때 쪽이 맞습니다. 요거는 쪽은 이제 편이란 뜻으로서 이 편, 그 편, 저 편 이렇게 부르듯이 이쪽, 그쪽, 저쪽이라고 부르는 거는 맞는데 이 짝, 그 짝, 저 짝이라고 부르는 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저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는 화자한테 가까운 것, 그는 청자한테 가까운 것보다 둘 다 멀면 저라고 부른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장과 천정이 있네요. 자, 이거는 천장은 요게 요 천장, 요거는 저기 벽장 비슷하게, 그러니까 가구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천장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천장이다. 가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한자는 천정입니다. 그래서 천정부지 그렇게 한자로 적혀 있을 때는 천정이라고 쓰시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구를 생각할 때 그때는 그냥 천장이라고, 예, 그렇게 원래 부르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원으로는 천정이지만, 예, 그렇지만 천장, 예, 가구에 빗대가지고 천장이라고 하기로 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맹맹이, 코맹영이가 있네요. 코맹영이라 말 쓰지도 않죠. 코맹맹이가 맞고요. 흉없다, 흉헙다. 예, 흉없다는 말, 이런 말 뭐 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흉없다는 말도 잘 쓰는 말은 아니죠. 하여간 어쨌든 흉없다. 그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해서 보시면 구어박다와 구어박다에서 구어박다가 오히려 그 어원에 맞군요. 예, 그렇지만 그게 구어박다, 예, 그런 식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구어박다는 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지내다의 뜻으로 쓰일 경우 원뜻과 멀어져 원형을 안 밝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썸벅썸벅은 쓴벅쓴벅의 뜻, 눈꺼풀을 움직이며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모양으로는 벌이나, 예, 그때는 이제 쓴벅쓴벅만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 듣는 칼에 쉽사리 계속해서 베어지는 모양이나 그 소리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그래서 썸벅썸벅은
칼에는 잘 썰리는 칼에는 쓰는 표현이고, 예, 그때는 쓴벅쓴벅 쓰면 안 되고, 쓴벅쓴벅은 눈에만 써야 된다. 예, 그리고 그때는 또 눈에 쓰지만 그때는 또 써벅썬벅이라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예,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곱하시오. 귀고리, 귀에거리. 이거는 귀고리, 맞다고 그랬죠? 귀고리가 맞고, 짧은 게 맞고. 자, 참고로 이제 귀고리, 귀거리. 요거는 둘 다 맞다고 그랬죠? 귀에 걸 수 있는 모든 거 귀거리. 거기에 있는 하위 개념 중에 고리로 된 거, 그것만 귀고리. 그러니까 둘 다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귀띔과 귀팀. 요 귀띔이 맞아요. 귀팀 틀립니다. 된소리가 맞는 경우네요. 그 다음에 꼭두각시, 꼭두각시, 꼭두각시가 맞습니다. 예, 80년대 반공교육.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좀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꼭두각시 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좀 뭐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꼭두각시가 맞습니다. 꼭각시 틀리고요. 자, 다음에 내숭스럽다, 내흉스럽다, 내숭스럽다가 맞고요. 예, 내흉이 원래 어원에 맞겠습니다만, 내숭을 예, 맞겠다고, 예, 귀여운 뜻으로 바뀌어서 표기도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냠냠거리다, 암냠거리다, 두음 법칙보다는 똑같이 접는 법칙이 이긴다. 그래서 냠냠거리다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 같은 경우는 서돈, 세돈, 석돈 중에 서돈, 예, 돈 앞에선 서라고 써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앞에선 석이라고 써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석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돈도, 너도 마찬가지죠. 너돈이 맞고요. 자 앞에서는 넉자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뎁사리, 대사리가 있는데 이건 뎁사리, 요 비읍이 덧날 때는 비읍을 적어준다. 비읍을 적어준다. 뎁사리 맞고요. 더부룩하다, 덧부룩하다, 듬부룩하다 중에 더부룩하다만 맞겠습니다. 앞에 게 맞고요.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뭐가 맞습니까? 어디 가려고, 요거 상당히 많이 틀리는 건데 어디 가려고가 맞습니다. 가려고, 갈라고 다 틀립니다. 자, 다음에 하려야 할 수 없다. 이것도 하려야 앞에 게 맞습니다. 할래야 할 수 없다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하려야 할 수 없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멸치, 멸치 따로 쓰지 않습니다. 멸치만 맞습니다. 멸치 비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말하는 본세가 화가 난 말투였다. 본세가 맞습니다. 본세 틀리고요. 자, 그래서 상판대기와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좀 속 시원히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 순화시킨, 예, 예사소리를 쓴 본세, 상판대기가 맞습니다. 봉숭아, 봉숭화, 봉선화, 요거는 고유로 쓰든지 한자로 쓰든지 해야지, 가운데 봉숭아로 쓰면, 예, 이렇게 고유 한자어 결합한 거는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2, 3번 중에 1,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뺨따기, 뺨따기, 뺨따구니 중에 뺨따기만 맞습니다. 뺨따구니 틀리고, 참고로 철따구니가 맞지, 철떼기는 틀리다. 예, 그러니까 떼기, 따구니, 따귀 시리즈가 있는데 하여간 요런 것, 예, 좀 뒤에도 또 이제 뭐 또 더 말씀을 드릴 게 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력이 센 글은 사과를 두 쪽으로 뻐개버렸다, 뽀개버렸다, 뻐개어버렸다. 자, 이거는 뻐개버렸다가 맞는 거죠. 뻐개다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우등상을 탔다고 무척 뻐기고 다닌다. 예, 일단은 이제 자랑할 때는 뻐기다가 맞다고 그랬죠. 뻐개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로 잠깐 다시 올라가면 뽀개다도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쪽으로 가르는 것 뽀개버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뽀개다도 틀립니다. 뻐개다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상판대기로 쓰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눈을 쓴벅쓴벅 썸벅썸벅 감았다 떴다 쓴벅쓴벅, 눈에는 쓴벅쓴벅을 사용하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는 것, 요게 썸벅입니다. 썸벅썸벅 반복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박의 단번에 쓴벅쓴벅 썸벅썸벅 이렇게 칼이 잘 뜰 때는 썸벅썸벅이를 쓰는 게 맞다고 그랬죠. 뒤가 맞고요.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나그네 올십니다. 나그네 올시다가 맞고요. 앞에 게. 자, 그러면 음식은 이쪽에서 준비를 할게. 이쪽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이짝이라고 쓰면 틀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아무쪽,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럴 때는 아무짝이 맞다고. 우리 그 앞에 좀 안 다뤘네요. 그 133페이지 제일 위에 쪽 볼까요? 보시면 쪽과 짝 얘기할 때 제가 그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갔군요. 짝이라고 쓰는 건 틀리죠. 이쪽 그 짝, 이짝 그 짝, 저 짝이라고 할 때는 짝이 틀리지만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라 할 때는 또 짝이 맞습니다. 아무 짝은 또 짝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 관용적으로. 예,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 예, 아무 짝은 짝이 맞고요. 자, 그러면 천장, 천정 했을 때 뭐가 맞다고 말씀드렸나요? 천장이 맞네요. 그러니까 가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옷장, 벽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라고 써주는 게 맞지만 천정부지 이렇게 한자가 살아있을 때는 원래 한자대로 써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천정부지로 그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